자, 우선 세계화의 촉진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여기 중국 국기가 있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림이 있네요. 자,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념적인 그런 체제가 무너진 것이죠. 물론 여전히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만, 구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거리가 과거의 이념적인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멀었다면 이제는 그 이념적인 차이가 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죠.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념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좀 더 실리적으로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양 진영 간의 이제 그 거리가 상당히 훨씬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건 정보통신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발달이죠. 뭐 교통수단의 발달로 보면 여러분들 그거 뭐 실로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그런 농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점심 식사를 일본에 가서 우동을 먹고 온다. 그다음에 전세기를 이용해서 홍콩 가서 저녁을 먹고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통통신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통신, 테크놀로지, 기술. 이제 정보와 통신 이런 기술이 일종의 혁명이에요, 혁명. 여러분, 혁명이란 개념이 뭐예요? 레보루션이라는 게 이노베이션, 혁신과는 좀 차이가 있죠. 레보루션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레보루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것을 창출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과거 것과는 완전히 절연된 새로운 시대가 됐다. 그게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혁신은 뭐냐면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좀 더 어떤 융통성, 민첩성, 그다음에 어떤 정확성을 기해서 요 단계에서 조금 더 다른 보다 발전된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걸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이 혁명이란 이 혁명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는 실로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ICT 혁명과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해서요, 국가 간의 공간적인, 시간적인 거리가 완전히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인력 간 이동이 굉장히 쉬워졌고, 국가 간의 또 문화의 전파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저녁 때 자기 전에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뭐 세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그 다음에 뭐 정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갖고 있는 어떤 그 사고 방식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정보통신의 혁명이 결국은 국가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거리, 시간적인 공간적인 거리를 많이 좁혀주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획기적인 혁명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시장 경제 확산으로 절대 빈곤으로부터 탈피했습니다. 물론 빈곤의 상태가 벗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빈곤, 극단적인 빈곤, 그런 파벌티, 빈곤으로부터 탈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됐다. 예전에 국가 간의 어떤 그 경제적 차이가 이렇게 컸다 하면 그 차이가 갭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 국가 간의 소득의 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아까 얘기한 ICT 혁명, 교통수단의 발달,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가 국가 간에 이제 자유롭게 왕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 갖고 있던 노하우가 이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산업 스파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어때요? 굉장히 민감해졌죠. 특히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이런 이동통신사에 대한 굉장히 그 경계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세진 겁니다.